자, 삼각함수 사인, 코사인 법칙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전 강의 하나만 찍고 넘어갑시다. 우리 사인, 코사인 법칙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투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는 직각삼각형 위주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근데 지금 사인, 코사인이 포함이 되면서 어떤 학생들은 삼각형 보자마자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을 적용시키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래도 삼각형 중에 가장 중요한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직각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자, 우리가 어떠한 순서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배워볼 텐데 자, 제일 처음에 직각삼각형 안에 특수각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나왔고 자, 만약에 30도라는 특수각이 발견이 되면 자, 또 다른 각도는 당연히 60도겠죠? 60도일 때 자, 비율이죠. 요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밑변의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것이고 빗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이용을 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다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밑각이 같아야 되니까 45도라고 하는 특수각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밑변의 길이를 1이라고 잡으면 높이도 1이 되는 것이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빗변의 길이도 루트 2가 된다. 자, 그래서 일단 특수각을 제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있으면은 이 삼각 비율에 의해서 길이들을 여러분들이 다 측정을 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고, 자, 꼭 이 특수각뿐만 아니라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서 자주 등장하는 변의 비율이 있습니다. 자, 각도가 특수각이란 얘기는 아니야. 만약에 직각삼각형이 짠하고 나와 있고 만약에 길이가 3이고 길이가 4예요. 그랬을 때 바로 자, 빗변의 길이가 5다. 증명은 뭐 피타고라스 정리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즉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으로 증명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등장하는 피타고라스 수가 있는데 3대 4대 5 비율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합니다. 많이 등장하고 자, 그 다음에 5대 12대 13. 자, 이 비율을 잠깐만 보면은 자, 만약에 이 길이가 5야, 이 길이가 10이야, 이 길이 빗변의 길이는 13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피타고라스 수라고 하는 얘기는 각각이 가장 작은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는 숫자들의 비율을 피타고라스 수라고 해요. 자, 지금 보면 다 자연수들이죠? 자연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는 직각삼각형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두 가지, 7대 24대 25랑 8대 15대 17은 자,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당연히 빗변이겠죠? 이 두 가지는 자, 일단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많이 등장하는 게 일단 이 두 가지예요. 3대 4대 5랑 5대 12대 13이고 자, 뿐만 아니라 꼭 자연수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러한 무리수가 포함이 된 직각삼각형도 종종 등장을 합니다. 자, 보시면요. 밑변의 길이가 1이야, 높이가 2야,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5가 되겠지. 그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등장을 한다. 비율들이.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꼭 3, 4, 5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꼭 5, 12, 13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높이가 10이야. 그 다음에 밑변이 24야. 그럼 빗변은 26이 되는 거지. 이렇게 각각 2배씩이 돼도 그죠? 비율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도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밑변의 길이가 6이고 높이가 8이었어요. 그럼 자연세비로 나타내면 6대 8은 3대 4잖아. 3대 4. 3대 4대 5 비율을 만족시키려면 빗변의 길이는 10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직각삼각형이 등장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행동은 특수각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익숙한 피타고라스 수 또는 비율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한 변의 길이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 밝혀내셔야 됩니다. 자, 피타고라스 정리 잠깐만 보면요. 자, 이러한 삼각형들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자, 보시면은, 자, 빗변의 제곱은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을 만족시킨다. 직각삼각형은 이게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 중 3때 배웠던 거죠. 그죠? 자, 이 직각삼각형을 토대로 우리가 다른 삼각형이 나왔을 때도 일단은 수직 90도 직각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직각을.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셔야 되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여기 두 밑각이 같은 삼각형 성질에는요. 자, 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자, 꼭지점에서 밑변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인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이 직각삼각형에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관찰해서 특수각이 있는지 없는지, 피타고라스 수가 있는지 없는지, 혹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야 되고, 자, 뿐만 아니라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의 특수한 형태죠. 밑각이 60도일 때, 자, 여기에 각도도 60도, 즉 세 각이 모두 다 60도인 삼각형을 우리는 정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서 정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도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되는데, 자, 왼쪽과 오른쪽에 합동인 직각삼각형이 나오고, 자, 이때는 이 특수각이 발견이 되죠. 바로 특수각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1이라고 잡았다면 높이는 루트 3, 빗변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지. 이 가셨죠? 자, 그렇다면 뭐 특징이 없는 일반적인 삼각형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를 관찰을 해봅시다. 자, 옛날에는요, 왼쪽 선생님이 직각삼각형을 만들기 위해서, 요 꼭지점에서요,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합동은 아니야.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다른, 자, 직각삼각형 두 개가 나왔는데, 옛날에는 왼쪽에 있는 도형의 그림을 제1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했었고, 오른쪽 그림을 제2 코사인 법칙이다 라고 나왔었는데,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제1 코사인 법칙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2 코사인 법칙이 그냥 통합되어서 코사인 법칙이라고 일컬어지게 돼요. 자, 어쨌든 일반 삼각형이 등장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행동은요, 당연히 자, 이러한 뭐를 내린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왼쪽과 오른쪽의 직각삼각형을 관찰해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고, 관찰하는 방법은 위에서 직각삼각형에서 다 했었죠. 뭐였죠? 특수각이 있나 없나 관찰하시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수, 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관찰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옛날에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던 과정이 뭐가 있었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C라고 해볼게. 자, C의 길이를 기역과 니은, 요 기역과 니은을 더한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근데 이 기역은 잘 봐봐. 요 기역은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찰하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또 다른 개념 하나만 보고 지나갈게요. 삼각형의 변의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일 때야. 직각삼각형일 때 한 변의 길이랑 한 각도만 알면 나머지 한 변의 길이, 나머지 변의 길이들도 다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직각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고, 예를 들어서 얘가 1이야. 한 변의 길이 주어졌죠?
이 각도가 30도야. 각 하나 주어졌죠? 자,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변의 길이들도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각도를 특수각으로 설정을 했는데, 자, 특수각으로 설정을 하지 않고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자, 한번 알아보죠. 자, 첫 번째 삼각형 그려놨는데, 이번엔 빗변이 주어졌을 때요. 빗변. A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문제에서는 뭐 1이나 2나 뭐 3 등으로 나와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밑변의 길이는 코사인 세타가 정의 자체가 빗변분의 요거죠? 빗변분의 밑변이지. 자, 그럼 밑변 같은 경우는 빗변이 지금 A였죠. A분의 밑변이 되는데 그럼 밑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된다? A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그렇다면 높이는 뭐가 됩니까? 높이는 A 사인 세타가 되는 거지. 그럼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A 코사인 세타와 A 사인 세타는 이해를 넘어가서 일단 이해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익숙해지신 다음에 완전히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어떠한 수준으로 만들어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세타야, 얘가 5야. 그럼 밑변의 길이는 바로 5 코사인 세타, 높이는 5 사인 세타다. 이런 식으로 바로 표현이 가능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두 개 삼각형은 각각 밑변의 길이랑 얘는 밑변의 길이가 주어진 거고요. 얘는 높이가 주어졌을 텐데 이 빨간색으로 표현한 거는 매우 중요한 이해를 넘어가서 암기까지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파란색으로 적은 이 부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고 있으면 나중에 등장했을 때 다시 적용을 그대로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직각삼각형 직접 그려서 자, 한번 봅시다. 이해를 한번 해보죠. 자, 이 A가 주어진 거야. A가. 그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는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A라고 쓸 수 있고 바로 나오죠. 그럼 빗변이라고 하는 건 코사인 분의 A가 되는 거지. 요 빗변이요. 자, 반면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밑변분의 높이이기 때문에 이 높이가 A 탄젠트 세타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나올 수 있게 연습하셔야 돼. 예를 들어서 직각삼각형이 있어. 얘가 세타야. 이 길이가 6이야. 그럼 높이는 뭐가 되는 거라고? 6 탄젠트 세타가 되는 거라고.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높이가 주어졌을 때인데 우리 일단 사인 세타를 보면요.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죠. 높이를 A라고 지금 설정한 거고 그럼 빗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세타분의 A가 된다라는 얘기죠. 요 빗변. 자, 밑변도 봅시다. 우리 탄젠트 세타는 자, 밑변분의 높이 A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자, 밑변은 뭐가 됩니까? 탄젠트 세타분의 A가 되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나중에 문제로 바뀌었을 때 그대로 요 직각삼각형 그려서 직접 구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많이 나오는 요 A 코사인, A 사인, A 탄젠트는 꼭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암기까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일반 삼각형으로 가보죠. 자, 그러면 아까 왼쪽 삼각형에서 요 기역의 길이는 왼쪽 직각삼각형 여기를 봐봐. 자, 봤을 때 빗변의 길이가 지금 A라고 주어졌으니까 빗변의 길이가 요 A라고 주어졌으니까 이 밑변의 길이는 요 각도가 세타 1이죠 지금. 바로 가능합니까? A 코사인 세타 1이 되는 것이고 이번에 오른쪽 직각삼각형에서 이 니은의 길이는 밑변의 길이죠. 자, B 코사인 세타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 B 있죠? B 코사인 세타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더해 주신 길이가 C가 되는 것이고 더해졌을 때 A 코사인 세타 1 더하기 B 코사인 세타 2가 된다. 이 사실을 옛날에는 코사인 1법칙, 제1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렀었는데 이제는 그냥 일반 삼각형 나오면 바로 수선의 발 내려서 요 작업들 기역 길이 구하고 니은 길이 구하는 작업을
뭐 외우지 않고도 하셔야 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명칭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명칭은 빠졌고 요 C라고 하는 길이는 A랑 B랑 이 각도, 밑각들만 알면은 C라는 길이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여러분들 직접 작도해 보면서 그려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자, 오른쪽 그림 한번 가보죠. 역시나 수선의 발을 내린 거야. 자, 수선의 발을 내린 거고 아까 했던 거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 길이를 A 코사인 세타 1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 만약에 요 각도를 몰라요. 이 각도를 모르는 상황에서 자, 선생님은 요 길이를 전체 C에서 이 빨간 색깔 길이를 뺐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C에서 A 코사인 세타1을 뺐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자, 그랬을 때 오른쪽 삼각형에서 이 오른쪽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이용을 하겠습니다. 피타고라스 정리. 자, 빗변의 제곱이죠. 높이의 제곱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밑변. 요 밑변의 제곱을 전개한 겁니다. 제곱을 전개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왼쪽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보면 h제곱이 이 빗변 제곱이죠. 빗변 제곱 빼기 밑변 제곱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요 h제곱 대신에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를 직접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대입을 해보면은 자, 나머지 항들은 다 지워지고요. 다음과 같은 식이 나옴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직접 h제곱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보면 그죠? 얘랑 얘는 지워지잖아. 지워지고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 1이 나오게 되는 거지. 얘를 우리는 지금부터 코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줄 거고요.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그림으로 살펴보면 그냥 일반 삼각형에서야 항상 수선의 발 그려서 다음과 같이 증명하기가 귀찮으니까 자, 차라리 자, CAB라고 합시다. 여기를 세타라고 할게요.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C 코사인 세타다 라는 식을 이용해서 이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도구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 코사인 법칙은 뒤에 가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인 코사인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예각과 둔각의 좀 약간 감각적인 표현인데 선생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게 x축이 있고 여기 반직선 하나가 있어. 얘를 세타라고 한다면 요 각도는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지. 그죠? 뺐을 때 자, 얘를 선생님이 주변각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주변각 파이 180도에서 세타를 뺀 거죠. 사인 같은 경우는 사인 세타랑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랑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사인 150도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면 그냥 사인 30도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지. 두 개를 더했을 때 180도가 나오면 돼요. 얘가 만약에 30도면 얘가 150도가 되는 거지. 반면에 둔각이 나왔습니다. 둔각은 90도부터 180도까지의 각도죠. 코사인 예를 들어서 120도가 나왔어. 그럼 코사인 60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부호가 바뀌게 돼요. 자, 이러한 계산의 편리함도 있고 자, 만약에요.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사인 세타가 음수란 얘기는 이 세타가 둔각이라는 얘기거든. 둔각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된다? 둔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도구로 쓰일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삼각형에서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주어졌는데 이 코사인 값이 음수래라는 말이 있으면 이 삼각형은 둔각 삼각형이구나 라는 식으로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려드린 거고 자, 본격적으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으로 넘어갈 건데 자, 사인 법칙은 일단 봅시다.
우리 외접원을 하나 그려봤어요. 삼각형에서 외접원을 하나 그려봤고 여기를 A라고 둔 겁니다. A라고 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다음에 이 각도를 세타라고 뒀는데 자 우리 원의 성질 중학교 때 배웠던 원의 성질에서 원주각 이게 원주각은 호가 같은 원주각은 같다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각도와 같은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 현 중에 지름을 선택을 해봤어요. 이렇게 지름. 그러면 지금 빨간 색깔로 그리고 있는 삼각형이 한 변이 지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지. 직각삼각형. 그리고 원주각 두 개는 각도가 같습니다. 그죠? 각도가 같아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관찰하는 게 더 쉬우니까 한번 보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건 이 빗변분의 높이죠. 빗변분의 높이니까 반지름을 R이라고 설정하면 지름은 ER이 되는 것이고 즉 빗변이 되는 것이고 ER이 높이가 A가 되는 거지. 이게 사인 법칙 증명 끝이에요. 이해가셨나요? 자, 즉 얘를 변형시킨 거죠. 외접원의 지름은 사인 세타 대변이죠. 각에 대한 대변 사인 세타분의 A다 라고 하는 사인 법칙이 증명이 됩니다. 나머지 변들도 똑같이 다 증명이 가능한데 결론을 설명을 해드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 각 ABC야. 변 ABC예요. 자, 우리 각에 대한 대변을 소문자로 보통 표현을 하죠. 이렇게 각에 대한 여기 대변을 소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R은 sin A분의 A다 증명을 한 거고 나머지들도 똑같이 증명을 해보면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자,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야. 자, 이걸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사인 법칙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첫 번째로 자, 여기 써 있죠. 변의 길이와 사인 비율이 같다. 자, 즉 요것만 한번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요것만 따로 떼서 생각을 해보면 분자의 비율이죠. 우리 예를 들어서 자 2분의 1이랑 4분의 2랑 6분의 3이 같잖아. 자 그러면 결국엔 분모의 비율이랑 분자의 비율이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변의 길이 ABC 분자죠? 분자의 비율 ABC랑 분모의 비율 sin ABC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 비율로서 일단 판단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죠. 자, 얘가 30도고 얘가 1이야. 얘가 1이에요. 자, 그때 요 길이를 뭐라 해볼까요? 2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2라고 했을 때 얘를 세타라고 해볼게. 세타. 자, 그러면 1대 2는 대응되는 변 1에 대응되는 변이 30도죠? 사인 30도 대 요 세타. 사인 세타와 어떠하다? 같다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죠? 사인 세타. 이렇게 곱한 거죠. 1대 2는 이 대응되는 변. 사인 30도 대 사인 뭐다?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지. 사인 세타가 1이 되려면 세타는 90도여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가 직각이었다라는 얘기지. 자, 그래서 변의 길이의 비율과 사인의 비율이 같다라고 하는 걸 자,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한번 따로 떼서 볼게요. 요것만 따로 떼서 보면은 자, 결국에는 ER이 sin A 분의 A인데 결국에는 이 R과 각과 반지름이죠. 반지름과 각과 요 변의 길이는 한 세트야. 셋 중에 두 개를 알면은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보통은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보통 주어져요. 반지름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고정되어 있는 숫자라는 얘기지. 고정되어 있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을 알려줬다는 얘기는 삼각형이 있었을 때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그 대응되는 각, 대각이죠. 대각의 각도도 알 수 있다라는 얘기지. 외접원이 고정돼 있어. 그럼 얘를 알아? 그럼 요 각도 안다라는 얘기지. 반대로 요 각을 알면 변의 길이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가셨나요? 자, 예를 들어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2다. 그 다음에 sin a가 3분의 1이다 라고 주어졌어. 3분의 1이다. 자, 그러면 대입해보면 2 곱하기 r은 sin a분의 대변의 길이 a이기 때문에 자, 곱하기 3분의 1을 해주면 되죠. a의 길이는 3분의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a도 마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인 법칙은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아까 증명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코사인 법칙을 아까 증명을 해봤습니다. 그럼 코사인 법칙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세타가 수직이었다면 얘가 C야 A, B야. 세타가 수직이었다면 자,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90도인데 우리 다 알다시피 코사인 90도는 0이잖아. 0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날아가면서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는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 자, 근데 90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각, 90도가 아닌 각이 등장을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어차피 피타고라스 정리도 잘 봐봐. 두 변의 길이랑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였잖아. 마찬가지예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라고 한 이유가 이 A를 구하고 싶은 거야. A를 구하고 싶을 때 두 변의 길이랑 그죠? 그 끼인 각을 알면은 이 A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코사인 법칙 언제 이용한다고요? 두 변의 길이 알아, 각도 알아. 그때 또 다른 한 변의 길이를 구할 때, 그죠? 두 변의 길이 알고 요 각도 알 때 또 다른 변의 길이를 구할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한다라고 기억을 하시고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일반화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은 자, 조금 더 편안하겠죠. 자, 다시 정리해 보면요. 자, 사인 법칙은 기본적으로 자, 모든 교과서에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을 텐데 자, 이거를 자, 두 가지 방향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변의 길이와 사인에 대한 비율은 일치한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외접원이랑 문제가 연결될 수도 있어요. 연결이 되었을 때, 자, 외접원의 반지름과, 이 외접원의 반지름이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그 다음에 변의 길이랑 대각엔 한 세트다. 한 세트로 셋 중에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는데 자, 보통 문제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지시고요. 외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각이나 변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알면 나머지 하나도 알아낼 수 있다까지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은 뭐라고요? 피타고라스 정리의 일반화였죠? 두 변의 길이랑 그 끼인 각을 알 때 나머지 한 변을 구하는 도구로 활용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일단은 어떠한 삼각형이 나왔을 때 바로 코사인과 사인을 적용하기보다는 일단은 직각삼각형을 찾는 연습,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 등장했을 때는 수선의 발을 내리면 되죠. 일반 삼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일단은 뭐를 찾는 게 중요한 거야? 자, 이러한 수직을 발견을 하시고 직각삼각형을 먼저 관찰을 하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수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내신도 마찬가지야. 내신이든 수능이든 사인, 코사인 법칙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하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도형 문제죠.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많은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충분히 연습을 해봅시다. 일단 사전 강의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